이건 이제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은 네. 박범계 의원이 네. 지금이라도 와서 네. 우리 말 맞거나 미안하다. 네. 나 이만저만 했었고 우리 박 의원, 우리 김 의원한테 이런 거 좀 미안하다. 네. 라고 하면은 네. 판단이 달라질 수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란 개념은 안 되지. 그 네. 질문 자체가 좀.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기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 스모킹 건을 한 방에 날려라, 녹취를 까자,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녹취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박범계 의원님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 어떤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박 의원에 대해서 언급 자체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는 다만 그냥 이런 일이 제가 여기서 끊지 않으면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고 청년들도 물들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오늘 네. 얘기 중에 네. 스모킹 건? 스모킹 건, 네. 스모킹 건에 뭐지? 녹취가 녹취 있다는 있어요, 얘기는 오늘 뭐 팩트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아니요, 건데 제가 까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님의 어떤 음성 녹취가 있느냐가 지금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이건 협박이 돼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 그리고 있다 없다 얘기하기도 싫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거 법정 판단을 받겠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있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공개는 하지 않고 네. 당신들 많이 네. 만나봤거든요. 네. 내가 보는 느낌은 네. 특이하다. 네. 좋게 말하면 네. 굉장히 철학 있고 네. 좀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네. 나쁘게 말하면 조직 논리가 좀 약하다. 네. 어? 네. 환경에 순응을 잘 못한다. 네, 이렇게 맞아요. 지적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네. 발전이라는 건 뭐 정관학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기존의 질서를 좀 충돌을 하고 그렇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하는 다양성이 측면에서는 보존되지 않는 사회는 썩을 수밖에 없죠. 측면에서는 네. 지역에서 좋은 정치인이라고 난 해석하고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박범계 의원 미안한 부분을 한번 물어봤는데 그것도 철학적 접근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오히려 박범계 의원님의 인생의 가치와 방찬호 의원님의 인생의 가치가 무게감이 다른가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네. 칸트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사람은 목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어떤 정치 탄탄대로를 위해서 다른 한 사람 인생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게 괜찮은 일인지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최소한 고민을 해볼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이 없어요. 네. 고민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고민이 없어요. 지금도. 이 상황이 너무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방 의원님은 계속 힘들어했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도 힘들어하고 당선이 돼도 무섭고 안 돼도 무섭고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잠 못 자고 명함 돌리고 절실하게 자기는 온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고통의 과정을 전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이분의 인생하고 뭐 다른 높으신 분들의 인생하고 가치가 무게가 다르냐고요. 이에 대해서 스스로들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왜 안 갔냐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직 논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이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건데 그런 조직은 없어져야 됐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조직이라는 게 기성 조직인데 사실 뒤에서 지지하는 청년 당원들이 꽤 많아요. 지금 정치적 입장이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지지하거나 뭐 발언을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거 일체 하시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의 입장이 있고 만약에 제가 어떤 힘으로 이거를 이슈화 시켜서 뭔가 제가 좀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박범계 의원의 뭐 약점을 내가 쥐고 있다.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딜을 해보자. 저라고 못하겠어요. 저도 뉴스 보고 정치 뭐 다 아는데 근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게 목적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다치더라도 저 혼자 다쳐야지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저로 인해서 제가 모르는 방차석 의원님의 어떤 혐의 사실이 드러나게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의원님에 대한 마음이 저는 되게 깊은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의원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씨발 노무현 정신으로 가야지,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 이거 바꿔야 돼, 이런 말씀을 항상 술자리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전화를 자주 하셨는데, 저는 의원님께서 뭔가 드러나시더라도 의원님도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본인도 결과적으로 수긍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고요. 의원님의 어떤 품성을 믿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조금 다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감당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자신이 있었고, 고민이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만약에 제가 같이 하자고 하면 저 혼자 만약에 제 얘기만 했잖아요. 처음에 방현님을 언급한 건 부조금 요구받은 것밖에 언급 안 해요. 왜냐면 같이 받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같이 요구받은 거는. 일절 얘기를 안 했어요. 강차석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저 혼자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 혼자 말하면 순식간에 제 미친년, 또라이, 성경 부적응자, 사회 부적응자 이렇게 낙인 찍어서 바보 만들고 끝나기 굉장히 좋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뭔가 혐의가 드러나도 변제양선에서 정리하고 그냥 아유 넘어가주지, 접어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저를 좀 말 안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제가 하자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우리 방 의원님 몰고 가는 거지. 의원님 분명한 피해자인 건 전 확신이 있었는데 의원님 꼬셔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지, 제가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근데 의원님을 절대 언급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의원님이 스스로 선관위에서 뭐 안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신 거예요. 왜냐면 필요하다라고 중간에 생각을 하셨대요. 중간에 자꾸 찾아와서 진술 협의하고 같이 죽자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다각도로 압박을 당하셨거든요. 저한테는 못해요. 저한테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전 처음부터. 왜냐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한테는 많이 압박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꾹 다물고 있으려고도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학시 의원이 자기 핸드폰 바꿀 때 의원님 바꾸라고 의원님도 핸드폰을 바꿨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비춰질 소지가 있는데, 안 되겠다, 나 이거 진술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진술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거예요. 전 방차석 의원님한테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혼자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뭔가 계획을 하고 했으면 방차석 의원님을 인터뷰할 때 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진실은 외로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때요? 지금 환경이 외롭다는 느낌은 선거 내 기간에 편이 많다, 그러니까 적다요, 아니면 많다, 이렇게 보는? 제 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일단 언론인들이 네, 언론인들께서 전부 사실 물론 이게 제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 얘기 또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또 언론인들만의 또 생각이 있으시니까 네, 이렇게 기사화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지 않거든요. 기사 써달라고. 아는 기자분도 저는 상대적으로 없었고,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성실히 취재를 하셔서 문제점을 발굴을 해서 새롭게 또 이슈를 양산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언론이 가장 큰 제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지지는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게 메시지도 되게 많이 있고, 의회에다 메시지 남겨놓고 가시고 전화하시고 지지하신다고 전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 청년당원 친구들이 지금 특히 대전에서 외부에 말 못할 뿐이지, 왜냐면 대전에서는 다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면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저한테 지지하신다, 끝까지 가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제가 만약에 제 세력을 과시하고 싶으면
얘도 내 편이고 얘도 내 편이고 얘도 나한테 그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메시지가 다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너무 잘 고생하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것 같고 네. 저희들 뭐 뉴스 상사가 이런 얘기들 좀 심층적으로 들어보니까 이해 공감대도 좀 있어요. 이런 네. 부분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참 외롭고 힘들겠다 그랬는데 또 나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있고.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인생으로 보면 언론계에서 손대고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의원이 옳고 누구는 나쁘고 네. 이런 상업적 기준으로 우리가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음. 응? 심정은 어떨까, 뭐 이런 얘기 중심으로 했는데 말씀을 잘 해주시네. 예를 들어서 네. 자기 근데 인간이나 너무 또 제가 진지해서 저를 불편해하실까봐 이게 이제 좀 걱정인데 원래는 좀 아니 근데 이건 재밌게 우리- 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야. 네, 근데 우리 그 박동일 부장님한테 여쭤봐도 박동일 부장하고 네, 친해. 아시겠지만 YTN? 네, YTN. 저는 네, 일상생활을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에요. 애기들하고도 잘 놀고 그런데 저한테 맡겨준 일이나 그 일이 변호사면 의뢰인 또 어떤 시의원이면 시민들에 대한 태도는 최소한 전문가로서 자기 일에 대한 소신이나 이런 부분은 진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일상생활은 되게 재밌게 의원님들하고도 장난도 많이 치고 재밌게 지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진 않은데 최소한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거는 바로바로